네,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갑니다. 소장님,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요. 네. 소장님 전망이 딱 맞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유로화가 좀 강해지니까 달러가 좀 강세가 주춤하네요.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플레이어들은 차트 보면서 하다 보니까 네. 막힐 만한 데서 막히고 또 지지될 만한 데서 지지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경제 이벤트 소개됐잖아요. 네. 저기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RBA 야 이제 우리 별거 다 봅니다. 호주 중앙은행도 살펴야 돼요. 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 다 봐야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창용 총재는 역대 하는 총재 중에서 그래도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방송 기자 클럽 또 초청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같이 얘기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파월 의장 많이 시달리는 날일 거예요. 그렇죠. 상원은행위원회 정원인데 그 위원장부터 해서 그 위원장 셰럿 브라운 의원이나 그것도 은행위원회에 또 실세라 할 만한 엘리자베스 워렌 또 민주당 다 소속 의원들인데 아마 파월 의장 많이 괴롭힐 겁니다. 여기에 그냥 물렁물렁하게 넘어갈란지 할 말 따박따박 할란지 그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그러게요. 시장도 그거 보고 가겠다고 주춤주춤하는 양상이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과연 상원에서 또 어떤 답을 그러니까, 할지 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이제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뭐 방향성이 비슷했습니다. 전강 후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 정도 강하게 이제 올라왔었고 어제까지도 분위기는 살짝 좋았습니다. 개장 초반. 근데 이제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이제 올라오면서 주식시장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상승 여력이 30%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커버하겠다 이런 커버리지 게시 보고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99달러 제시를 하면서 구독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제시가 되면서 플러스 한 2%대, 1.85%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파벳도 한 1.58, 마이크로소프트도 0.62 정도 올랐는데 아마존은 1.21%, 넷플릭스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도 올라간 기업이 있었고 떨어진 기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내린다 이런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1.24%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다른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 뭐 루시드 이런 기업들도 각각 4%대, 1%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혼조세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진 게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냅이라고 하는 소셜 뭐 관련된 소셜 미디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요. 중국 관련된 뭐 틱톡 이런 것들 제한하는 법안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생각보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월 그 월간으로 봤을 때 월 초에는 좀 약하고 오히려 월 후반 갔을 때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제 예상은 거의 틀렸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예,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나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좀 더 강하다 이런 느낌 받고 있고요. 그래도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은 잘 맞추셨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2021 계속 쪽은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네. 전기차 이제 특히 작년 연말에 다들 이제 실적 분위기 안 좋아서 굉장히 안 좋은 뷰들 이야기하셨는데 전기차는 절대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 판매되는 어떤 침투율이라든지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끌어올리다시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끌어올리다시피 계속해서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닥이 연초 이후 20% 올랐네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금메달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사실 1월만 하더라도 네. 1월 통계 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코스닥이 2위 정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이 수치라면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위일 것 같고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저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썩 불안하진 않아요. 만약에라도 예전처럼 진짜 바이오라든지 정말 펀더멘털이 없는 기업들이 올라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펀더멘털 다 받쳐주는 기업들만 딱 그런 기업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1조를 넘어섰네요. 네, 어제 예. 저도 주가 흐름을 봤는데 일단 뭐 시총도 시총인데 그 올라오는 폭 자체가 이게 맞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대단하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네. 대표님, 저기 뭐 일반화해서 다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얼추 예를 들어 1년에 영업이익 한 1,000억 내면은 시총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는 보통 기준점을 이제 업종 관계없이 보통 우리가 PER이라고 하잖아요. 네. 10배 잡거든요. 10배. 네네네. 10배를 잡는데 지금 이제 뭐 사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면은 PER 기준으로 볼 때 30배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들 기업들은 사실은 성장주, 그러니까 PER 30배를 넘어간다는 것들은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주라는 거죠. 과거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성장주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뭐 퍼가 100배 넘어가는 기업이 뭐 다수였고 퍼가 안 나오는 기업은 더 많았었는데 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많았고 이제 우리 그 말 그대로 기술에 지금 투자하는 형태들 네,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 이들 기업들은 여튼 밸류에이션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그다음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증권사 목표 주가는 이미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에코프로 BM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약간 뒷북 같은 그런 보고서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거기다 뭐 공매도 잔고 비중도 지금 지난해 말 대비로 2배 이상 줄은 상태잖아요. 네, 일단 뭐 잔고 줄었다고 하지만 일단 공매도가 많기는 해요. 아직은 많다. 예, 왜냐면은 지금 뭐 주가 흐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가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그렇긴 있다 하죠. 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좀 오르는 만큼 공매도 금액 자체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대단하다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일단 수급 특히 에코프로비엠 제가 봤는데 네. 약간 의아한 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동안 올려줄 때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는데 네. 외국인이 어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게 혹시 또 하락의 시그널인가 좀 보고는 있는데요. 예. 이게 또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비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분명히 같이 이제 키 맞추기 하듯이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등주, 3등주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좀 더 지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다. 수급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외국인 좀 파나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다시 또 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어떨까? 이게 뭐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수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 환율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지금 일단 방향성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하는 네. 경우들이 있고 뭐 3월 들어서는 일단 매수 규조가 강하긴 한데요. 이거는 월간으로 봤을 때 매수가 좀 더 강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날 특징이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수급이 이제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잘 보시면은 금융 투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늘 보면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관도 지금 수급적으로 매수와 매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일주일 제가 봤을 때는 환율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좀 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분위기와 거의 동조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때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전히 이제 그 2차 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어제는 특히 또 삼성 SDI가 또 재료도 있고 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뭐 주가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많이 터지네요. 요거
이 종목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삼성 SDI가 이제 GM하고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에 네. 듣고서 제가 딱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일단 뭐였냐면은 그 배터리 같은 형태가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이렇게 있는데요. 기존의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속 합작 공장을 지어왔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왔는데 LG 엔솔은 대표적으로 파우치 형태하고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예. 삼성 SDI가 유달리 만드는 형태가 바로 각형, 약간 육각형, 지금 육각형 형태의 네모난 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하게 만듭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 GM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파우치 형태 모든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양한 배터리를 앞으로 공급받아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들이고 어제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그 삼성 SDI와 GM의 합작법인 이건 아마 그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각형 배터리 이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뉴스는 나올 만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요. 아마도 나중에 SKO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겠지만 이렇게 각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각 배터리 업체들 간에 이렇게 뭔가 연합하는 모습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롭고 뭔가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고 당연한 뉴스처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당연한 이야기들은 뉴스처럼. 결국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받으려 할 거고요. 네.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일단 삼성 SDI도 이 이슈로 좀 주가에 좀 반응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가 셀 업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소재라든지 장비, 부품 업체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업체들도 좀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관련 기업들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뭐 에코프로 BM을 예. 전 항상 단연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아, 있는데 예, 예. 삼성 SDI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기업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NCAA 계열의 3원계 배터리가 한번 충전했을 때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상당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지금은 일단은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흐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안 간 기업들 보시면 됩니다. 솔브레인, 테이펙스, SKC 이런 기업들은 다른 전해액이나 전해질, 뭐 보호 필름, 그 다음에 동박 소재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주가는 상대적으로 안 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 업체 중에서 상신 EDP나 신흥 SAC는 좀 시세가 나왔는데 동원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그렇게 시세가 많이 안 나왔어요. 물론 시총도 큽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갈 것으로 보이고 장비 업체들 당연히 투자 나오면 들어가게 됩니다. 늘 먼저 보실 종목이 바로 PN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PNT도 지난주부터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부담감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CIS나 필옵틱스, 코인테크는 그만큼 시세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아마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3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 밤에 미국 증시가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진출을 앞두고 정강 후약에 가까운 흐름으로 마감되면서 국내 증시도 금일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쉬어가려는 흐름을 보이며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 마감세가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최근 양극화된 업종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듯합니다. 네. 요즘 우리 이동우 대표께서 이렇게 주목하라는 종목들 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어느 쪽 노려보고 계십니까? 네, 뭐 시장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 종목의 수가 적고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화된 모습인데요. 대신 이제 강세 업종 내에서 숨겨진 종목 찾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세비캠과 KPS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폐배터리 관련주가 유럽의 원자재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국내 핵심 광물 활용 방안에 폐배터리 활용 방안이 포함되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관심 둘 종목은 이제 폭력 관련주 중에 CS 윈드와 CS 베어링입니다. 사우디 원유 가격 인상과 3월에 유럽의 원자재법 시행으로 재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풍력 터빈 세계 1위 업체인 베스타스에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1월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개장까지 한 10여 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금일은 뭐 소폭 조정과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탈실은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흐름으로 반등세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등세는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금일 초반이나 장중 상승 시에 다시 현금화를 하셔서 유동성을 좀 확대를 하시고, 현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업종별 양극화된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강세 업종 내에서 조정과 하락 시에는 상승률이 좀 덜했던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까지는 시장이 좀 더디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강세 업종 내에서만 계속 반복 매매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강보합권 예상이 되죠. 예상 체결지수 2,46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체결지수 8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만 9천 원.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9만 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SDI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한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77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 LG화학은 1% 상승이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73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네이버는 강보합권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1만 5천 원이죠.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하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5천 원이죠. 셀트린 헬스케어도 보합 예상되고요. LNF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2,500원.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소폭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HLB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1,65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 지금 호가에서 주가는 좀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4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카카오와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SM 지금 호가에서는 오늘 급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M 엔터가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또 주가를 지금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밖에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천보 오늘장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또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계속 어제 좀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또 SM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SM이 단연 눈에 띄고 있는데 네.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 매수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예. 카카오 측에서 15만 원에 일단 매수한다라고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긴급 이사회를 연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뭔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시장에서 일단은 뭐 기대했던 것들은 다 그거 하나입니다. 공개 매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네. 한다면 가격이었는데, 가격 시장에서 추정했던 이제 가격대가 있었는데 대략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대 이 범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15만 원에 하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시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4만 6,900원, 그러게요. 아마 15만 원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M 그 보유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을 거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카카오 측에서는 공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시기는 좀 오는 것 같습니다. 3월 달 분명히 주총이 열리게 될 거고요. 경영권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될 거면,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이 어떤 드라마는 끝나게 되는 거죠. 경영권 분쟁 이슈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3월 달쯤에서는 매도 시점 분명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SM이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모멘텀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적정 시점에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일단 공개 매수 15만 원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15만 원에 무조건 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개매수 청구 들어가시면 되니까 최저 어떤 가격대를 15만 원 잡고서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 같은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6일까지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네, 일단은 뭐 공개 매수 이전에 가격이 또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예를 들어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예, 바람에 예. 지금 하이브가 4주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 매수해서. 그래서 만약에라도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 매수 참여할 필요 그렇죠. 없고 시장에 매도하면 되니까 예, 예. 제가 볼 때 더 이익 날 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이슈 나오면 진짜 주가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유자의 영역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아닌 말로 지금 예상 체결 가격 저 정도에 형성됐을 때 추가 3,000원은 확보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봐야죠. 예, 예.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갈 수 지금 있기 사실은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만 원 밑에서는 전혀 팔 필요 없고 그 위에서 내가 팔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네.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말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 배터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려드리고 제 생각인데요. 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 앞서 예, 나갔다. 테마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사용화될 수 있는 그 시점, 그 전고체 배터리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와가지만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액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액체가 아니고 고체 형태라고 된 거. 이거를 그냥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쪽은 그 도요타인 것 같아요, 일본에. 그래요? 이 업체가 상용한다고 한 시점이 2025년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는데 2027년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올라간 종목들 대체로 뭐 덕산, 테코피아, 이수와 이들 기업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사실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너무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사실 삼성 SDI가 그 지금 파일럿 라인 장비를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려고 라인을 깔아놨는데 여기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방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때마침 삼성 SDI의 배터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함께 움직이는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튼 테마성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주가는 다시 내려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 나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들이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 리튬 황전지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가 기술 표준이 되고 시장을 점유해 나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급등했을 때는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잘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 행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기술에 관심을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개장 전에 우리 차라리 개장 전에 듣는 게 어떨까요? 우리 기업 탐방 네, 종목이요? 기업 탐방 그래요. 다녀오신 거. 타이밍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은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인탑스. 이 기업은 사실은 스마트폰 그 케이스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T 디바이스 관련된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 근데 뭐 안 하는 게 거의 뭐 안 하는 게 없는 회사 같던데. 네, 사실 이 기업이 뭐 코로나 때는 진단 네. 키트도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서 약간 특화된 기업이고 네. 이제 그만큼 공장 캐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뭘 생산할 거냐 바로 로봇을 생산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로봇?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봇까지. 오늘 인탑스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데 때마침 어제 관련된 보도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탐방 때는 사실 듣기만 했지 제가 발설을 좀 하거나 이제 보고서에 담기는 부담스러웠는데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만드는데요. 이거 ODM으로 만듭니다. 21년도부터 22년까지 각각 연 5,000대 생산을 했는데 요거 말고 올해 신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 어제 보니까 보도기사가 나왔고 뭐 서피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명이 되어 있는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건 또 직접 탐방 가셔서도 확인한 네네. 내용이고요. 제가 들었을 네. 때는 올해 신제품 한 개 모델이 고객사 측에서 나올 거다. 이 정도까지만 들은 건데 네. 이게 어제 보도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제품이고 어떤 모델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서빙 로봇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흔히 뭐 가끔씩 그 왜요? 그 네네. 레스토랑에 뭐 접시 요즘 많이 치워주고 다녀요. 하는 그 정도. 네, 아마 그거일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랜드는 아마 KT 아마 로고를 붙여서 다니는 로봇이 아마 이 로봇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KT의 어떤 브랜드 붙인 다음에 만드는 건 인탑스가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네 지금 제가 요 인탑스 본사 회사인가요? 사진이고요. 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 일단은 로봇 이야기 더 말씀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요거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을 때 500억 정도의 누적 매출이 나온 거고요. 신제품 판매하게 되면은 매출 단가를 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인탑스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CES 2023 행사에서 EX1 어제 보핏으로 제품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보핏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탐방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삼성이 만약에 로봇을 만들 경우에 직접 만들기보다 위탁을 줄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탑스가 딱 눈에 띄었거든요. 왜냐하면 인탑스가 이미 예전에 증거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협력 때문에 로봇 사업을 같이 할 거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던 거고 삼성이랑 인탑스가 설계 당시 개발 프로젝트부터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OEM 형태로 제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없던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제품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제가 볼 때 인탑스가 로봇주로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올해 실적 말씀드려보면 연간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제가 800억을 추정을 하고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은 1,4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600억 이상이 지금 빠질 겁니다. 그 이유가 진단키트 관련된 물량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로 돈을 벌었는데 그 물량들이 빠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PER 기준 12배, 대략 한 48,000원이니까 네. 목표 주가 잘 보시고 투자해 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 탐방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리포트는 또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 흐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번 주에 상원 하원에서 이제 연설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상원 먼저 출석을 해서 여러 내용을 말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국내 증시는 달러 환율이 소폭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2차 전지 강세가 코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양상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소폭 떨어집니다. 2,457포인트. 코스닥도 0.2% 소폭 하락합니다. 814포인트입니다. 일단 양시장 오늘장에서 소폭 내림세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네요. 61,3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3% 올라갑니다. 54만 9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 떨어집니다. 89,5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떨어지네요. 79만 9천 원. 삼성 SDI도 내림세입니다. 77만 9천 원이고요. LG화학은 1.3% 올라갑니다. 73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현대차, 네이버가 좀 떨어지고요. 기아 보합권으로 7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출회가 됩니다. 지금 2% 약세 2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으로 58,100원, LNF도 2.5% 떨어집니다. 25만 1,500원. 그동안 2차전지 소재 쪽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런데 양봉들이 지금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질 때마다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1% 떨어집니다만 양봉이네요. 30만 5,500원. 카카오게임즈가 0.5% 지금 떨어집니다. 46,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2.5% 강세입니다. 3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M, SM이 지금 13% 급등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3% 급등으로 14만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7,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또 펄어비스 0.5% 상승합니다. 43,700원. JYP 엔터테인먼트 1.5% 올라가고요. 천보가 약보합권으로 2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한 833만 주,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한 3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한 뒤에 카카오 엔터가 각각 반씩 나눠 갖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214억 원, 외국인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외국인이 2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2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화학,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는 지금 운수장비, 전기전자, 금융 섹터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철강, 금속 섹터 흐름이 견조합니다. 1% 올라가고 뒤에서 의료정밀, 종이목재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2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4억 원, 6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은 올라갑니다. 달러 환율은 2원 10전 상승한 1,29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얘기를 해볼까요? 환율요? 네. 환율은 당분간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요? 네. 밑으로는 1,270원까지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위로는 최근에 우리 봤던 한 1,326원, 25원 그 안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거의 사실 못 움직여요. 달러엔 환율 거의 136엔 근처에서 횡보한 지가 꽤 됐고 네. 유로 달러는 1.06, 1.07 그 근방에서 또 방향을 서로 못 잡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환율보다도 정말 용감합니다. 2차전지 저거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양보. 아니 저 그거 하면은 예. 득달같이 달라드네요. 떨어지니까. 저게 진짜 지금은 하기야 유튜브 몇 개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있어서 몇 개 보고 나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올리는 게 죄다 2차전지예요. 그런 정도가 되니. 근데 오를 만한 이 대표께서는 오를 만한 종목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르기에는 턱없어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기업들도 사실 좀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네. 싶은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있는 편이고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적을 많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다고 느껴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예를 들어서 LNF 이런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볼 때 거의 방향성이 같이 갑니다. 사업적으로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지만 근데 에코프로비엠만 유달리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몰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올라가거나 변동이 심할 때 접근하시는 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상대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뭐 테슬라 쪽으로 직납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공시까지 나왔는데도 주가가 그날 하루 잠깐 반짝했다가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LNF 같은 기업이 지금 굉장히 싸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를 내가 좀 굳이 사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LNF를 사는 게 좀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NF를 한번 사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도 음극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극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극재도 지금 올해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될 거고 기술 개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도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얼추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주목받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안 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절대 지금 변동성 보이는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2차 전지 산업 내지는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된다면은 우리 언론들이 하다못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이런 무슨 뭐 기술 부문의 최고 책임자 부분이나 아니 이런 분들 좀 모셔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맨날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대한민국의 2차 전지에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여력이 되면. 예.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요. 아니 진짜 이 바닥에 전문가를 모시고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뭐 카드라 내지는 뭐 듣기로 이렇다. 네. 뭐 내가 보기 그렇다. 저 사람은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지? 배경이 뭐지 싶은 사람.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저도 제 여담이긴 한데요. 네.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입니다. 시가총액이 그 당시 2천억일 때 전기차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탐방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그럼요. 성공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생각하는 업계에 계신 분보다 네. 더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들이고, 그때 에코프로가 했던 어떤 공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빨리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당시에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잘 이루어졌고 기술 개발이 잘 됐었고 지금 2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 그냥 누가 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현상들은 누가 봐도 지금 전기차가 좋을 것 같고 배터리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다른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더 몰릴 수밖에 없고,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온다, 그 시점을 저는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때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한 번에 확 이동하는 그 시점이 올 건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 시점, 아마 그때는 2차 전지 종목들 좋다고 하는데 주가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수급의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입성한 종목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자람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계속 IPO가 있었고 분위기가 뭐 연초부터 좀 괜찮은 상황이었고, 뭐 상장만 되면은 뭐 따상이라고 할 정도로 요새는 그쪽으로 뭐 열기가 당연시 굉장히 하는 분위기 다시 또. 예, 네. 뜨거웠는데 사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연말에도 한번 그 상장하려고 했다가 그 공모 철회하기도 했고, 좀 공모가 자체가 22,0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가 기준가가 44,000원, 지금 현재 주가는 49,500원, 12%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뭐 하는 업체예요? 통신 장비로 분류는 되는데. 저도 사실 뭐 정확한 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1월 달, 2월 달 IPO 했던 기업들 네. 통계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때 제일 많이 못 오른 기업이 한 58% 정도였고 많이 오른 기업이 3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올해 IPO의 기본적 특징은 일단 업종은 관계없다. 업종 관계없고 시가총액 그걸 잘 봐라. 그러니까 시총이 좀 크다. 그러니까 대여급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미룬 거죠. 그래서 이쪽은 안 좋은데 중소형주들은 지금 사업 내용도 묻지도 않고 뭐 전체적으로 뭐 경쟁률 이런 것도 묻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떨어졌다 하는 기업들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묻지도 않는 거고요. 지금 일단 상장만 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올랐다는 게 기본 특징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주,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제가 볼 때 올해 투자
또 전략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당 그 받는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받게 되면은 주가는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 그 어떤 스토리로 봤을 때는 공모주 참여하는 거 올해 뭐 좋은 전략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참가해 보시고요. 3월 달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2개 정도가 상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2개 기업 모두 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도 1월, 2월 통계와 비춰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아마 그대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묻지마를 몇 분 말씀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수가 탄탄하죠? 오늘 또 리튬 관련주가 좀 리튬 관련주? 리튬도 사실은 이게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2차 전지에서 보면은 뭐 전고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너무 많네요. 그 리튬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이것도 여담일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소장님이 전문가 모셔야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거기서 리튬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리튬 전문가요? 방송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보일 기업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명에 리튬자가 들어간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명에 네네네. 회사 이름에 리튬자 들어간 네네, 거. 제가 볼 지금 때 오늘 하이드로 리튬은 네, 뭐예요? 지금 거론하긴 그렇지만 왜 그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득달같이 또 달려오신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런 기업들은 조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튬자 붙으면 일단 좀 조심하자. 그다음에 양산 측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야 뭔가 거기서 추출해내던 뭘 재련을 하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공장도 없고 뭐도 없고 만들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없는데 얼마나 날아가는데요. 지금. MOU나 예. 광산만 가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 지금 너무 많이 들리고 있고 예. 최근에는 뭐 LG화학도 광산 뭐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분명히 투자할 시기는 맞는데 이거는 뭔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뭔가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갖추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 쪽, 맞아요.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네네. 엔텍은 또 관련주로 엮여 맞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단에서는 미래나노텍이 제가 알고 미래나노텍. 있기로 네. 공장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가능성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 이외의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에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벤트 앞두고 있는 게 유럽 쪽에 핵심 원자재법 이거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광물 관련된 게 이슈다 보니까 그 모멘텀도 제가 볼 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여튼 뭐 이슈나 재료 측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에는 또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그 말씀드렸던 거고 완전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양까지도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네요. 그러면 뭐 사실 관련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정말로 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표님. 이제 주총 시즌인데 3월이 네네. 아니 근데 저 뭐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이 뭐 한 60개 가까이? 네네 맞습니다. 지금 상장 뭐 실질 심사 이런 거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미 거래 정지된 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뭔가 좀 행동을 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래요? 위험한 기업인데 아직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3월달 통상 우리가 주총 시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또 상패 시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상패 시즌?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고요. 재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기업들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비보존제약이나 DYD, 중앙 D&M, 그다음에 제가 코센까지 넣어놓긴 했는데요. 일단 네. 코센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상장 유지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위험은 약간 떨어지긴 한데 재무 구조가 썩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지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일단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중앙 D&M 이런 기업들은 보니까 올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뭔가 대주주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처 몰라서 매도 못하신 분들은 되려 물려가지고 뭐 거래 정지 이런 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기업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